종로에 굴국밥 먹으러 왔습죠. 종로 5가 남해 굴국밥집. 매일 통영에서 굴이 올라온다고 써 있더라고요. 굴전이 먼저 나왔습니다. 굴 크기는 아직 제철이 아니라서 그런지 크진 않더라고요. 뭔가 생각했던 비주얼은 아니었지만 저는 비주얼이 중요한 게 아니죠. 뜨거울 때 먹는 게 중요하죠. 뚝배기 위력 계속 끓고 있는 굴국밥 보글보글 마치 불 위에 올려져 있는 것처럼 이럴 때 잘못 먹으면 입안 다 데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머리로는 뜨겁다 생각하면서 눈 가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떠먹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바보처럼 아 뜨거워 이러다 급하게 찬물 찾아서 벌컥하고 뚝배기 음식을 받으면 10번 중 9번은 반복되는 이런 바보력. 다행히 전이 먼저 나서 그걸 먼저 먹다 보니 입안 대는 일은 면했습니다. 저는 식으면 안 되니까요. 매일 통영에서 굴이 올라온다더니 굴은 싱싱했습니다. 굴국밥이 나왔을 땐 빨리 한 숟가락 듬뿍 떠서 먹어야겠다 했는데 전을 먹으면서 보니까 오래 끓더라고요. 아무리 음식 카페에 성급한 바보력이 발동한다 해도 그렇게 오랫동안 끓고 있는 걸 보면서 무작정 떠먹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조금 떠서 호호호 불어가면서 먹어봅니다. 근데 진짜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거 먹을 때 그래서 좀 성질이 납니다. 빨리 먹고 싶은데 이게 마음처럼 안 돼서 왜 이렇게 뜨거운 거냐. 굴국밥은 굴은 싱싱했습니다. 제가 며칠간 대장 내시경 하느라 고생을 좀 했거든요. 대장 내시경은 10년 전쯤인가 한 번 하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예전에 할 때는 전날 오후 6시부터 약만 먹으라고 하는 것 외에 다른 주의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마침 그 전날 뭐 이렇게 가족들끼리 외식하는 그런 날이었었는데 무슨 행사가 있어서 그 고모님이 대장 내시경 전에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해서 소고기를 잔뜩 먹고 갔거든요. 그래서 더러운 얘기지만 그때 이렇게 내시경을 하는데 그 선생님이 초록색 이파리 같은 것들이 내시경 렌즈를 가려서 진행할 수가 없다고 하다가 중간에 빠꾸를 맞고 입원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 사이 근데 주의사항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3, 4일 전부터 먹지 말라는 것도 많고, 뭐 내시경 전날은 그나마 먹은 것도 없는데 다 이거 다 배출해야 되고, 저는 또 뭐 용종을 떼냈다고 하는데, 내시경 한 날은 물과 꿀물 외에는 먹지 말라고 해서, 원래는 맛있는 걸 먹어야지, 뭘 먹어야지 막 이러고 계획을 세웠다 갔다가 쫄딱 굶고, 그 다음날은 또 흰죽만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내시경 하다가 없던 병도 생겨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3일째도 그냥 막 먹지 말고 뭐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라고 해서 뭘 먹어야지 이런 지친 기력도 회복하고 이게 쫄쫄 굶은 나에게 어떤 영양분을 줄 수 있을까? 맛있게 먹으면서 그 며칠 고생한 걸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굴국밥. 날도 좀 선선해지고 하니까 뜨거운 굴국밥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보다가 예전에는 그래도 근처에 굴국밥집 한두 군데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찾기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검색을 했거든요. 검색을 해보다가 통영에서 매일 굴이 올라온다는 안내글이 눈에 꽂혀서 온 곳이 바로 이 집이었습니다. 굴은 싱싱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통영굴이면 뭐 말할 게 있나요? 그런데 싱싱함만으로는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진짜 굴은 싱싱했는데 이게 맛없는 건 아니었는데 또 와야겠다 생각이 드는 것도 아닌 이렇게 애매한 뭐 이런 거? 굴은 굴이 좀 제철일 때 오면 좀 다르려나요? 예전 라디오 광고에서 많이 듣던 종로오가 포령약국 오 신스 1957 어마무시하네요. 날씨가 좋아서 걸었습니다. 종로에 이런 감성 예전에는 좀 낡고 후지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참 좋단 말이죠. 이 나이를 먹을수록 뭔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나 생각이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싫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 점점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결국엔 완전 좋다 이렇게요. 뭔가 홀린 듯 종로로 가봅니다. 예전에는 이런 전통적인 장소, 절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나무, 하늘, 구름, 꽃 이런 자연적인 것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어느 사이 변하는 거예요.
아, 너무 좋다. 이렇게 완전 좋다. 고즈넉함과 저런 조용함, 한가로움,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였죠. 그리고 저 기와지붕이라고 하나요? 저런 기와지붕 하나하나와 그 위에 올려진 그 어떤 문양들, 저 하늘, 그리고 저 울창하게 우거진 나무, 그리고 저 밑에 있는 그 잔디의 조화까지. 저거 보세요. 저 가지런히 이게 뭔가 한국적임이 너무 완벽하고 조화로워 보이지 않나요? 하물며 저 나무들도 어떻게 저렇게 마치 이렇게 저런 걸 생각해 놓은 것처럼 저런 조화로움을 생각해 놓은 것처럼 이런 거에 예전엔 정말 아무 감흥이 없었거든요. 아, 이런 데를 왜 오나? 왜 그런 거지? 소풍 같은 데 가잖아요. 소풍 같은 거 가고 무슨 어떻게 가다가 이렇게 들리자고 그러면 아, 저런 데를 왜 가나?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런 데 오면 너무 정말 힐링되는 기분이란 말이에요. 아, 뭐 이게 나이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살다 보면 힘드니까 그런데 이런 곳에 와서 보면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정화되는 기분? 뭐 그런 걸 느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볼 때마다 제가 제가 이렇게 감탄하는 걸 볼 때마다 낯설면서 좀 생소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종묘 옆길 서순례길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원산에서 전현무 씨가 MG 하풀이라면서 간 거 본 적 있는데 그곳이 이곳인 줄 몰랐습니다.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더구만요. 전현무 씨가 갔던 캐리커처 매장하고 타코 매장은 웨이팅이 장난 아니고요. 익숙한 레트로 감성과 생소한 MG 감성이 섞여서 좋더구만요. 사람만 많지 않았다면 커피집이라도 한 군데 들어갔을 텐데 엉덩이 붙잡기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스쳐 지나만 갔습니다. 둘째 조카가 학교에서 필요한 거 있다고 하여 집에 가는 길에 들린 타임스퀘어. 저녁까지 먹을 계획은 아니었으나 시간상 집에 가서 차려 먹으려면 귀찮으니까 그냥 건강식 하는 김에 한 번 더 먹자 해서 찾아간 곳 미팅 샤브샤브집. 이 집은 땅콩 소스가 진짜 매력 만점입니다. 샤브샤브는 또 이게 성급한 돼지에게 역시 또 곤욕인 곳이거든요. 이 육수가 계속 끓고 있고 이게 마지막까지 뜨겁잖아요. 아, 그래서 입안에 식힌 물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맛있으니까 입안이 되어서 너덜너덜해지는 한이 있어도 먹어야죠. 어떡해요? 맛있는 걸요. 일단 이것저것 때려넣고 익을 때까지 눈에서 레이저 발사하면서 쏘아봅니다. 뭐 쏘아본다고 더 빨리 익을 리는 없겠지만 뭐 딱히 딴 걸 할 수도 없고 있는 동안 먹을 에피타이저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입안 데일 일도 좀 적으려나요? 뭐 뭔가 먹고 있으니까 막 허겁지겁 먹지는 않을 거잖아요. 뭐 제가 그렇다고 저를 떠올렸을 때, 뭐 허겁지겁 먹지 않겠다 그런 건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지만요. 샤브샤브 먹을 때 다른 집에 가면 칠리 소스를 주로 먹는데 이 집은 땅콩 소스입니다. 그냥 땅콩 소스죠. 다른 집에선 땅콩 소스가 느끼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안 먹게 되는데 이 미팅 샤브샤브 집은 이 매콤하면서 땅콩 소스가 감칠맛이 납니다. 그래서 샤브샤브 재료들과 케미가 정말 좋은데요. 뭐 야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재료 중에 고기는 이 갈 때마다 상태가 들쑥날쑥하거든요.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질겼다가 어떨 때는 냄새 났다가 하는데 그걸 이 땅콩 소스가 잘 커버해 준단 말이죠. 이 샤브샤브가 맛있으려면 신선한 재료도 중요하고 시원한 육수도 중요한데 사실 그걸로 매력을 느끼기에 뭐 물론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뭔가 2% 허전하다 이런 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 소스로 확 잡아끌다니 이 샤브샤브에서 소스도 중요한 몫을 한다는 걸 이 집에 올 때마다 매번 느끼곤 합니다. 뭐 그렇다고 다른 재료나 뭐 다른 맛이 떨어진다는 건 아니고요. 평범한 샤브샤브를 확 이렇게 맛있게 더 끌어주는 아주 매력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이 대장 내시경 한 번 했다가 훅 갈 뻔했는데 굴국밥은 좀 섭섭했지만 굴이 싱싱했고 날씨 좋고 고즈넉한 종류에서 힐링했고 마무리 샤브샤브까지 직후 요양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다음엔 괜찮겠다 하는 건 아니고요. 용 좀 조심하고 먹을 거 조심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